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일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경비원의 극단적인 선택, 그 배경에는 입주민의 갑질, 폭언과 폭행이 있었는데요. 해당 가해자의 엄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20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을 상대로 한 갑질 논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만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사회적인 타살이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는데요. 이 사건을 처음으로 취재해서 세상에 알린 YTN 안윤학 기자와 함께 왜 그런지, 왜 사회적 타살이라고 하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YTN 사회부 안윤학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한 지붕에 있는데 이렇게 처음 뵙는군요. 좀 뵙겠습니다. 예, 예. 국민들의 분노와 관심이 큽니다. 아파트 단지에 간이 분향소가 차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일단 저도 공식적으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싶습니다. 예. 경비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이나 이런 갑질 문제 이런 거에 우리가 진작부터 조금 그렇습니다. 천착을 하고 중국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솔직히 미안한 마음이 계속 들고 있고요. 기사를 쓰면서도 계속 그런 마음뿐입니다. 보면 해당 아파트가 두 동짜리로 돼 있어요. 260여 세대 정도가 돼 있고 비교적 규모가 좀 작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그래서 한 동에 하나씩 경비실이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 그 중에서 이제 근무하시던 한 곳, 그 2평 남짓한 공간 바로 앞에 이제 그 분향소가 차려져 있고요. 거기 보면 이제 과일을 포함해서 입주민들이 준비해 놓은 음식 있고 그다음에 재단도 있고 촛불도 켜놓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그 경비실 유리 전면에 그 입주민들이 편지를 써놔요. 근데 그 입주민들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도 오셔가지고 편지를 써놓더라고요. 몇 가지 좀 소개를 드리면 보면 이제 아저씨 항상 웃으면서 인사해주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아파트를 위해 열심히 일해주셔서 감사했다. 그리고 또 임신해서 같이 좋아해 주셨는데 너무 안타깝다. 아저씨의 예쁜 웃음이 기억난다. 잊지 못할 거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사고가 난 것은 우이동이고요. 네, 창동에 사는 아기 엄마예요. 일면식도 없는 분이지만 소식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좋은 분이셨으면 모든 분들이 마음 아파하시네요. 그래서 그저께 이제 촛불 집회가 열렸는데 대부분 주민들이 다 우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분위기가 좀 전체가 다 슬픔에 좀 잠겨 있습니다. 아파트 주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계신 우리 국민분께서도 추모 행렬에 동참을 하고 계십니다. 많은 주민들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또 나서기도 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히 좀 놀란 게 사실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외면하고 요즘 사회 분위기가 솔직히 저희도 이제 아파트에 살지만 경비 아저씨들한테 인사만 할 뿐이지 이렇게 그런 게 아닌데 이분은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난달 21일에 첫 폭행이 이제 있었다고 이제 보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 이후로 그 경비원 가족분들의 가족도 계시지만 입주민들한테 이분이 계속 의지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서로 소통하고 가깝고 평소에도 많이 보시던 분이기 때문에 이제 사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나서 주시는데 이게 첫 번째 이제 이 돌아가신 고인께서 그 자살을 좀 시도하신,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신 게 지난 4일 밤이었어요. 4일 밤에 먼저 이렇게 한번 처음으로 이제 시도를 하시는데 이때 이제 아파트 옥상 문이 잠겨 있었어요. 해당 아파트에. 그래서 이분이 울면서 주민한테 전화를 합니다. 울면서 전화를 하면서 나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입주민들이 다 뛰쳐나오셔서 이분을 이제 입원을 시키세요. 위험하다. 위험하다. 코뼈 부러진 거나 얼굴이나 이런 부분을 치료하시라고 입원을 시켜드리고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입주민 긴급회의도 여셔서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논의도 하시고 그런데도 이제 끝내 이제 10일 날 이런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 이후에도 이제 입주민들이 산재 처리라든가 그다음에 장례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 개입을 하셔서 많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주민분들께 참 따뜻한 분이시고 많은 사랑을 또 받으셨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작성한 폭행 사건 일지를 확인하셨다고 들었는데 최초 폭행 사건이 말씀하신 대로 지난달 21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했듯이 처음에 이제 CCTV를 보시면 고인분께서 차를 한 대 미세요. 근데 그 차가 다른 사람 차고 어쨌든 그래서 이제 주차 공간을 만드는데 제가 CCTV에 딱 봐도 빈 주차 공간이 3곳이 있는데
다른 차들이 이중 주차가 돼서 예. 그거를 밀어야지만이 그 주차 공간이 생겨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그 고인분께서 그 차를 미는데 예. 자기 차를 밀었다고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가해자분께서. 내 차를 왜 미냐. 내 차를 왜 미냐. 예. 그래서 이제 시비가 됐는데 아니 왜 그렇게 좀 심한 말씀을 하시죠. 경비 주제에 우리가 돈 주는 걸로 먹고 살면서 하지 말라는 일을 왜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건 우리의 통상적인 업무다라고 예. 말씀하시니까 그때부터 이제 얼굴을 한 대 치시고 CCTV를 보면 멱살을 잡으려니까 안 되니까 뭐 팔을 잡고 예. 관리사무소 쪽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이제 저희가 보도를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들어보니까 입주민 진술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겨드랑이 부분이 옷이 찢어질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끌고 가다가. 많이 잡아당겼고. 그게 CCTV 화면으로도 나오는데 예. 실제로도 이제 겨드랑이 부분이 좀 찢어졌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관리소장 앞에 가가지고 이 사람 당장 뭐 해고하라 뭐 이런 말들 예. 윽박을 지르고 압박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첫날 사건의 전말입니다. 예. 자, 첫날에 폭행이 있었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겨드랑이 쪽에 옷이 찢어질 정도로 네. 심하게 잡아당겼는데 이후에도 지속적인 폭력과 폭언이 계속된 겁니까? 이 고인분께서 홀수날 근무하세요. 예. 홀수날, 홀수날. 24시간 근무하시고 다음날 쉬시고 하시는데 21일 날 첫 폭행이 있었잖아요. 예. 이제 23일 날도 이제 출근을 하시죠. 출근을 하시는데 그날은 그 가해자분이 그 아침부터 그러니까 입주민 그 폭행 일지를 보면 아침 7시 38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출근해서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나타나셔가지고 욕설을 이제 하시면서 그만둬라. 뭐 여기다 꿀단지 묻어놨냐. 너 갈 데 없냐. 우리 회사 꽂아줄까. 뭐 이런 모욕적인 말들을 하셨다고 해요. 예. 고인분이 이제 그걸 입주민들한테 말씀을 하셨고 입주민들이 이제 폭행 일지를 쓰신 거예요. 예. 그리고 나는 고인분께서 나는 딸, 둘째 딸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둘째 딸하고 지금 대학생인데 같이 살고 계세요. 예. 딸하고 같이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여기서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응대를 안 하시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하실 텐데 또 착하신 분이다 보니까 응대를 다 하세요. 예. 저 달 데 없습니다. 여기서 딸하고 같이 살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서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그쳤으면 되는데 계속 이제 압박을 하시는 거예요. 둘 중 하나가 사라져야 이게 끝난다 일이. 뭐 당신 그만두기 전까지는 이런 일이 끝나지 않는다. 23일 그런 일이 있었고요. 25일 날은 또 차를 타고 가면서 명예훼손죄를 고소했으니까 난 때리지도 않았는데 왜 때렸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냐. 명예훼손죄를 하고 변호사도 샀으니까 너 하여튼 준비해라.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가시고. 근데 이제 문제는 안 때렸다 이 부분인데 그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폭행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나오잖아요. 네, 그럼 뭐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경찰도 이제 그걸 가져갔다는데 이후 차량에 저희가 보통 블랙박스도 이제 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블랙박스에도 폭행 장면이 찍혀 있다 그러더라고요. 명확하게.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찰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이제 27일 날도 또 이제 그 문제가 된 코뼈가 부러진 의심되는 날 아예 화장실에 이제 몰아놓고 때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조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화장실로 이제 끌고 갑니다. 근데 2평 남짓한 공간이 있으면 이제 그 1평 정도가 이제 화장실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끌고 가서 여기 CCTV 없지? 라고 하니까 또 이분이 응대를 하세요. CCTV 없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거기를 가로막고 이제 폭행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그 좁은 벽에 부딪히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읍소하기도 했지만 뭐 소변은 뭐 바지에다 싸라 뭐 이러면서 계속 이제 압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이제 무서우니까 CCTV가 있는 이분이 이제 생각에는 CCTV가 있는 쪽으로 나오고 싶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CTV가 있는 쪽으로 나와야 되겠다 해서 CCTV가 있는 쪽으로 나와서 업무를 하는 척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27일까지. 그리고 계속 이제 홀수날 이제 일이 있었던 거죠. 일단은 그 폭행 일지를 주민들이 작성을 해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목격자 진술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인 진술, 그다음에 본인들이 본 거, 그다음에 유가족하고 형님하고도 계속 통화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내용 다 종합을 해서 거기 주민분들이 자, 여러분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여러분의 아파트 그리고 여러분의 사무실은 어떤지 제보해 주시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1081번님께서는 편견을 갖기는 싫지만 유독 특정 연령대에서 이런 폭언 갑질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지위를 가진 연령층에서 특히 그런 일이 잦은 것 같아요 하셨고요. 7507번님께서는 갑질범도 흉악범으로 분류해서 신상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만이
그나마 이런 갑질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없는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으로 좀 엄하게 처벌해 주세요 하셨는데 아무래도 처벌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처벌해달라. 자, 지금 고인은 코뼈가 부러질 정도로 심하게 폭행을 당했는데 가해자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까? 그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다. 쌍방 폭행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서로 있습니다. 서로 뭐 폭력을 주고받았다 이런 주장이군요. 네네네. 예. 근데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제 코뼈가 부러진 게 27일인지 3일인지 5월 3일인지 자세하진 않아요. 근데 두 번 다 어쨌든 폭행한 거는 폭행했다는 의혹이 있고 이게 있고 분명하지 않지만 확실한 건 이제 진단서에 비골골절 그 코뼈가 부러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가해자는 이제 이 코뼈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코뼈를 부러뜨린 적이 없다. 이거는 친형한테 맞아서 부러진 거다라고 주장을 처음에 하시더라고요. 제가 본인이 때린 건 아니다. 본인이 때린 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상해서 아니 친형이 때렸다? 그러면 그 구체적인 정황이나 증거나 진술이 있냐? 어떻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그 증거를 주셔라. 라고 하니까 제가 이제 녹취도 돼 있는데 증거는 없다. 다만 그거를 왜 내가 형이 때렸다고 했냐면 내가 때리지 않았다는 거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게 그러면 내가 때리지 않았다고만 해도 뭐 충분히 뭐 이렇게 뭐 해명이 되는데 친형을 걸고 넘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 전가의 수준이 우리가 보통 책임 전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수준이 조금 좀 도가 지나치다. 그럼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게 왜 친형이 때렸다고 이거 무고다 무고. 그러면 증거를 갖고 오셔라. 근거를 주시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사에 반영을 하겠다. 하니까 이제 그 문제 진단서를 주신 거죠. 그 가해자분과 직접 연락을 하신 거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하고 있고. 왜냐하면 그분의 얘기도 우리도 어쨌든 해명을 들어야 되고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단서를 받았다고 하셨는데 뭐 엉터리 진단서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진단서 부분이 저희가 이제 어쨌든 가해자 입장을 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진단서를 달라 해가지고 많이 요청을 하니까 이제 결국 주시더라고요. 근데 진단서가 딱 오는데 내용은 되게 심각해요. 예를 들면은 뭐 목 경추 몇 번이 나갔다. 본인도 맞았다고 주장하는 진단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몇 번 나갔다 수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저림, 뭐 손저림까지 오잖아요. 목 디스크가 오면. 그래서 목 디스크로 인해서 상당히 심각한 큰 병원, 대형 병원에 진단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사실인가 해가지고 제가 면밀히 봤죠. 그랬더니 거기에 개인 신상 명세서만 가린 게 아니라 사고 내용, 사건 일시, 장소가 다 가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었죠. 기자로서.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하셔라. 이게 두 분이 쌍방 폭행의 증거다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면밀히, 근데 끝까지 말씀을 안 하시게 제가 면밀히 보니까 교통사고. 그게 글자가 지워져 있는 거예요. 근데 끝에 자가 살짝 보이는 거예요. 통자가. 통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겠죠. 그래서 이거 교통사고 아니냐. 교통사고 진단서를 갖고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면 이거는 허위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계속 이제 추궁을 하니까 제가 이제 기자로서 질문을 하니까 다른 이제 한의원 진단서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 진단서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지난해 교통사고 이후 목 디스크가 왔다. 교통사고 이후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냐면 밀어서 넘어져서 통증이 다시 왔다는 내용이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래서 그러면 사실일 끼고도 있고도 해서 발행 일자를 보니까 그게 5월 4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분하고 분쟁이 있고 보름이 지나고 나서야 뗀 진단서더라고요. 그러면 논란이 되니까 일단 뗐을 수도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의혹이고 추측일 뿐이지만 그렇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심이 드는 건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건 기자로서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도를 했던 거고 이거는 유가족이고도 그렇고 입주민들도 그렇고 엉뚱한 진단서로 경비원을 협박했다는 증거다. 이거는 뭐 그래서 나오는 얘기는 주장을 할 때 사무소 위조까지도 할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더 답답하고 좀 분노가 치미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의견 주고 계십니다. 7479번님께서도 경비원에 대한 명확한 법 개정이 우선 돼야겠죠. 공동주택 법인가에서 보면 경비원이 해야 할 일을 애매하게 구분돼 있다고 하네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갑이라는 무의식이 있지 않았나 모두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고요.
4180번님께서는 저는 안양 석수 현대아파트 주민인데 여기 주민분들은 은퇴한 경비원의 병원비를 모금해서 지불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는데 정말 안타깝군요. 아파트 산다는 게 무슨 큰 권리라고 답답합니다 하셨네요. 4726번님께서도 이미 인터넷상에 신상 공개가 됐는데 기사에는 이번 주 내로 소환 예정. 가해자를 왜 바로 소환하지 않고 시간을 주죠? 출국 금지만 하면 도망 못 가나요?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혼내야죠. 피해자는 벌써 고인이 되셨는데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셨네요. 많은 분들께서 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가해자의 행태가 많은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이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문서 위조까지 이야기가 나올 정도. 뭐 위조라기보다는 어떤 엉뚱한 문서를 그걸 행사를 하신 거죠. 예. 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돌아가신 피해자는 물론이고 가족분들에게는 사과 한마디 없습니까? 어젠가 전화가 오셨다고 이제 친형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화를 하셔서 어찌됐든 미안하다, 죄송하다. 뭐 그래서 이제 유가족분이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그 빈소에 오셔서 절이라도 하고 사죄를 하셔라 진심으로. 예. 그랬더니 이분이 지금은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다. 예. 몸이 아파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친형분이 이제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러면 하나만 묻자. 왜 도대체 우리 동생을 이렇게 괴롭히고 때리고 협박을 했냐. 예. 그때 전화를 그냥 끊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끊으시고 이제 전화를 다시 하니까 전화도 안 받으시고. 예.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뭐 가해자의 아나무인식 태도가 또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건데요. 경비원 관련 폭행 사건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생하다가 결국 이렇게 목숨을 잃는 분까지 생겼습니다. 사회적 타살이라고도 하는데 지난해부터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등이 있잖아요. 이런 일을 좀 막을 내용은 현재 없습니까? 그 직장 내 괴롭힘 그 방지법 저희도 기사를 쓰긴 했지만 거기에는 이 경비원 분들에 대한 부분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직장이 입주민이 포함이 돼서 이제 그걸 하나의 직장으로 봐야 되는데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법을 만들면 현실적으로 이 부분이 뿌리 뽑히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의 사회적인 메시지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회적인 영향. 이것도 직장이 하나구나. 우리 입주민들도 이 직장의 구성원이구나.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도 조금 변화할 거고요. 주민들의 인식도 분명히 변할 거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권에서 조금 입법을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105번님, 저도 아파트에 사는 사람인데요. 우리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들에게만 인사만 하는 정도인데 오늘은 퇴근할 때 커피 한 잔 드려야겠네요. 아직도 이런 나쁜 행동 하는 사람이 있군요. 서로 인사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고요. 5280번님, 정말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경비원도 누군가의 아빠이고 가장입니다. 엄벌해야 합니다 하셨네요. 이런 일이. 저희가 이제 아파트 입주민들이 5일날 이제 그거를 해요. 예.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해서 그 아파트 공지문을 이렇게 붙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해자 분에게 더 이상 폭행을 하지 마라.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주민들이 대책을 세우고 있다라는 부분을 하면 이게 공지를 아파트 곳곳에 붙이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 그 문자 내용이 있는 거예요. 경비원분도 누군가의 아버지고 우리의 이웃이다. 그렇습니다. 비상식적인 경비원에 대한 요구는 갑질이다. 이거는 범죄다. 엄중한 범죄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 자,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YTN 사회부 안윤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